다음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죠. 네, 이번 아이템 제목은요. 이 지하철 파업, 주유소 기름 없어요입니다.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이 노조 파업을 다뤄보려고 하는데 네. 화물연대에 이어서 오늘은 서울 지하철도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이 서울교통공사는 인력 감축을 두고 이 노사가 갈등 중인데요. 어제 오후에 있었던 마지막 노사 협상이 결렬이 되면서 6년 만에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자신들의 책임은 뒤로 한 채로 모든 책임은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합니다. 서울 지하철 노동자들의 파업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배부른 자들의 투쟁이라 폄하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단호 대응. 네, 사실 가장 걱정이 됐던 것은 인력 감축이 되잖아요. 아무래도 네. 파업은.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을까 이 부분이었는데 네. 대체 인력이 급하게 투입이 되면서 이 출근길 급한 불은 껐습니다. 별다른 운행 지연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다만 1호선 상행선이 8분 정도 그리고 하행선이 5분가량 지연 운행됐다고 합니다. 네, 지하철 파업은 오늘부터 시작됐지만 이 공공운수 관련 화물연대 파업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 여파 속속 눈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각 주유소에 기름을 옮기는 차량이 멈추면서 오늘 오전 8시 기준으로 휘발유 품절 주유소가 22곳, 경유가 품절된 곳이 한 곳으로 당장 곳곳에서 품절 사태가 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주유소 운영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직접 듣고 오시죠. 주문을 했더니 원전지 모르고 그런 상태예요. 내가 몇 번이네. 제가 우리 한 3일 24곳 주유소에서 피해를 봤다고 정유사에서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 협회에서 대처를 해줄 수가 없느냐라는 전화가 20곳 이상. 네, 전국 휘발유 재고 오늘 기준으로 7분 분량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기름 대란이 시작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창양 산업부 장관 오늘 오후 직접 서울에 있는 품절 주유소들 방문해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영향을 살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필요하면 정유 분야에서도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으로 건설 현장 500여 곳도 올 스톱된 상황입니다. 이 업무 개시 명령에도 시멘트 수송은 여전히 중단된 상황인데 네. 특히 둔촌 중옥의 경우에는 앞에 공사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이미 한 차례 멈춰 섰었는데 네. 이번에 시멘트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이 골조를 올리지 못하면서 다시 공사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 업계에서는 업무 개시 명령서가 송달이 되더라도 이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바로 현장에 복귀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현장 정상화가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곳곳에서 약간 파업의 여파가 지금 이 눈으로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사실 화물연대 그리고 정부 측 2차 교섭이 있었는데 민지숙 기자, 네. 아까 우리 뉴스리에서 살짝 나왔어요. 40분 만에 결렬됐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1차 교섭 1시간 50분 만에 결렬됐다 전해드렸는데 네. 2차 협상 더 짧았습니다. 40분 만에 별다른 성과 없이 끝이 났는데요. 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기존 입장만 반복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전해집니다. 화물연대 쪽은 진정성 있는 협상안을 가지고 나왔지만 협상 불가라는 정부 이야기에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다라고 밝혔고요. 네. 이 정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네. 추가적인 대화도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어 강대간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양측 모두 물러섬 없는 강경 대치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연일 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하면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대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조금 전 나온 또 대통령실 소식을 보면 네. 이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뺏는 파업에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 추후에 있을 모든 파업에 대해서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서를 전달하기 위한 절차도 시작했는데요. 네. 이 시멘트 분야 화물 기사의 경우는 2,5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는데 네. 국토부가 첫날 이 화물 차주 300명에게
명령서를 전달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등기를 통해 전달하고 전화 등을 통해 재촉하고 있는데 네. 끝까지 받기를 거부한다 하면은 이 관보와 일간지를 통해서 이 내용을 게재하고 3일 뒤부터 이게 효력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제재 처분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네. 이 거부하는 인원에 대해서 1차로 불응한다 하면은 30일 이후에 운행정지 처분이 가능하고 2차로 불응하게 되면 이 화물 운송 자격 자체를 아하. 취소하게 됩니다. 네, 화물연대 이 가처분까지도 신청하겠다라는 네. 입장을 밝혔었는데 네. 정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이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찰도 강경 대응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해 불법행위 총 9건, 15명을 수사 중입니다. 네. 윤희근 경찰청장도 이 총파업 관련해 집중 수사팀을 꾸릴 것을 지시하면서 운송 업무 복귀 거부자는 물론 이 배후 세력까지 수사해 업무 개시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뭐 윤 대통령 발언도 그렇고 경찰 대응도 그렇고 국토부에서 지금 공시 송달까지 지금 고려를 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 지금 뭔가 빈틈없이 차곡차곡 정부가 이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강경하다는 얘기겠죠. 근데 민지숙 기자, 네. 또 화물연대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이 네. 조합원들 전국 곳곳에서 집회를 이어가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업무 개시 명령은 반헌법적, 반노동적 조치라며 강력 비판 중인데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업무 개시령은 처음으로 오로지 화물 노동자의 파업을 제한한 탄압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비준정성과 공격성으로 인하여 2004년 도입 이후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는 서문화된 법으로 차라리 죽으라는 명령입니다. 화물 노동자의 계엄령 선포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자! 네, 지금 뭐 정부, 화물연대 지금 강대강 대치 중입니다. 지금 일주일째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만약에 이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을 한다고 하면 엄한 처벌을 받을 거다라고까지 사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장혜찬 이사장님, 근데 이걸 두고 또 화물연대 쪽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 정부는 화물차주를 자영업자로 보면서 왜 자영업자가 그냥 자기 일 안 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왜 처벌하겠다고 하는 거냐, 왜 강제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운송기사들은 자영업자입니까 노동자입니까?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는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법안이 2004년에 통과된 거죠. 2003년까지 화물차 운송자들은 단순 등록제였습니다. 네. 누구나 신청하고 등록하면 화물차 운전을 할 수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화물차 공급이 많아지면서 임금이 떨어지게 되고 네. 그때 2003년부터 정부가 화물차를 허가제로 바꾸면서 네. 면허 공급을 제한해 줍니다. 그 대신에 화물차를 운송할 수 있는 면허 공급을 제한해주고 이분들의 영업권을 보호해주는 대신에 국가 물류를 담보로 파업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2004년도에 노무현 정부에서 발의하고 통과시킨 게 바로 이 업무 개시 명령이거든요. 네. 바로 지금 같은 경우를 염두에 둔 거겠죠. 따라서 자영업자이지만 동시에 정부로부터 면허 공급 제한이라는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또 국가 기관 물류를 다루기 때문에 이 같은 업무 개시 명령이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제가 봤을 때 이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시행됐던 안전운임제 확대하고 연구화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거 3년 더 일단 추가적으로 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당장 이걸 3년이 아니라 영원히 그냥 확정해달라. 그리고 품목도 확대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글쎄요, 화물연대 측에서 좀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게 아닌가 싶고 현재 국민 여론도 민주노총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좀 잘 가려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영업자가 맞는데 정부의 보호를 받는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업무 개시 명령이 불법적인 게 아니다. 뭐 이런 지금 설명을 주셨습니다. 지금 굉장히 정부랑 화물연대가 너무 극한 대립이기 때문에 중간 어떤 중재안이 없이 한쪽이 이기고 한쪽은 지는 100대 빵 뭐 이런 정도의 결과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정부가 100으로 이긴다고 한다면 노조는 사실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되겠죠. 5년 동안 굉장히. 노조가 또 그냥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물류가 장기간 멈춰서게 되면 또 이게 또 경제에 굉장히 큰 타격이거든요.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뭐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법과 원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게 근데 법과 원칙으로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냐, 그리고 이게 불법이냐 이거부터 논란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안전운임제 자체를 폐지하겠다. 만약에 업무 복귀 안 하면 이런 얘기까지 지금 언론 보도까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게 더 강대강으로 될 수 있고 그동안 국토부나 어떤 뭐 여당이 노력을 거의 안 했다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정부 여당이 만에 하나 이제 뭐 이렇게 강제 해산을 해가지고 이긴다고 하더라도 이게 네. 정말로 승리로 돌아올지 그리고 국가 경제에 이익이 돌아올지 참 의문이고요. 결국은 대화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해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해법을 찾긴 찾아야 되는데 찾기가 영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안타깝습니다.